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신안에 처음으로 민간 책방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순천만 국가정원이 7개월간의 박람회를 마치고 휴장에 들어갔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안군 가족센터 한쪽에 아기자기한 책방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천사 책방으로 이름 지어진 서점에는 민간 기업에서 후원한 도서 만여 권이 문학과 철학, 역사, 종교 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섬 주민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한 달에 3권씩 무료 대출받을 수 있고 서적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섬 지역인 신안군에 첫 책방이 문을 연 지 보름 만에 300여 명 넘게 회원으로 가입했고 700여 권이 대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책들을 갖다가 이 내용도 조금씩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생각지 못했던 책들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섬에 민간 책방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책방 장소 제공은 물론 인건비를 지원해 민간 서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문화예술 또 문화예술이 꼽히는 섬을 만드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책방에서는 독서 동아리 활동과 저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척박한 섬 지역의 문화 욕구 충족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동부권 3개시의 중간 지점이자 여수의 관문으로 불리는 율촌 지역.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여수시는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고 행정안전부와 용역기관은 지난 금요일 여수시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은 뒤 타당성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용지가 많이 부족해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배후도시를 개발해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비는 1조 1,000억여 원. 오는 2029년까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갖춘 거주인구 3만 5천 명 규모의 복합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여수시의 구상입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율촌 지역 주민들은 신속한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편한데 다른 지역은 개발되는 반면에 우리 지역에서는 개발이 안 되고 인구 유입 정책에도 아주 좋은 그런 정책이 될 것으로.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1차 관문인 정부의 사전심사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초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도에 발이 묶인 관광객은 모두 3만여 명. 폭설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제주도는 연평균 50일가량 고립됩니다. 잦은 결항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주 고속철 논의가 시작된 것은 15년 전입니다. 지난 2011년 국토부가 세계 노선 6개 구상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했고 비용 대비 편익, 즉 BC는 최고 0.78이 나왔습니다. 2017년 전남도 조사에서는 임성역을 기준으로 할 때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0.9로 높아졌습니다. 2021년 완도군이 실시한 완도 경유 노선에 대한 용역에서도 최대 0.87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도민의 여론이 해저 고속철보다는 신공항 건설로 바뀌면서 전남 제주 고속철도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는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앞두고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존 3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습니다. 쟁점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기존선을 활용하는 것과 광주 또는 나주역을 분기점으로 하는 방안으로 육지 구간과 해저 구간을 분리 착공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한 1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걸 이제 비용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회해가는 게 BC가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비용은 최소 2조 4천억 원에서 최대 3조 7천억 원, 연간 이용객은 74만 명으로 추산돼 연간 1조 2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우선 광주, 송정, 나주에서 해남, 안도까지 해놓고 제주는 이제 여기까지 성숙되면 해남군과 완도군은 이번 토론의 결과를 기본 구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선 내년 전남도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 11일 파주에서 올해 K3 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렸습니다. FC 목포와 파주 시민축구단의 맞대결. FC 목포 공격수 김다원 선수가 헤딩슛으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1대0 FC 목포의 승리. FC 목포는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으며 15승 8무 5패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순위는 16개 구단 가운데 2위, 역대 최고의 성적입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FC 목포가 올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공격 축구로 팀 컬러를 바꾼 게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올 시즌 FC 목포가 넣은 골은 모두 48골, 1위 화성FC보다 6골을 더 넣었습니다. 모든 팀 중에 최고 많은 득점을 해서 팬들이 좀 그래도 즐거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팀의 공격력이 되살아나며 FC 목포 제갈재민 선수는 득점왕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항상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에 대한 장점을 많이 살려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FC 목포는 전국체전에서 당초 목표했던 우승은 놓쳤지만 3위로 동메달을 따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저희가 좋은 성적으로 그래도 좀 체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상위권으로 순위를 마칠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표 앞에 다만 아쉬운 건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리그 평균 관중 수는 500명이지만 목포 국제축구센터를 찾은 관중 수는 300에서 400명에 그쳤습니다.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둔 FC 목포의 내년 활약도 기대합니다. 물론 지역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광양 백운산자연 휴양림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친환경 목재 장난감으로 채워진 실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좁지만 여기는 다양한 아이들의 그 기구들을 많이 준비를 해놔서 나무가 울창한 산속 황토길을 걷는 사람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도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 힐링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맨발로 흙을 밟다 보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5개월째 날마다 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느끼니까 와요. 광양시가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149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림 복지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등 기존 시설에 교육과 문화, 레포츠 기능을 더해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아숲 체험원과 롤러집 등 산림 레포츠 시설을 신축하고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숙박시설도 추가로 조성합니다. 산림복지단지가 완공되면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치유의 숲이 같은 장소에 모여 있음으로써 그 시너지가 발휘되고 있는데요. 그에 더해가지고 부족한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 최근 산림청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는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올해 980만 명이 찾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휴장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한 방문객들이 아쉬움의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도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둘러보지 못해서 되게 아쉽고 그렇지만 또 여기 순천만 갈 때 습지를 개장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오늘 좀 둘러볼 생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7개월간 뜨거웠던 열기를 식히고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적대는 인파로 쉬지 못했던 정원 속 동식물은 다시 기운을 얻습니다. 튤립과 청보리를 심고 기존 시설을 개선한 뒤 내년 봄 다시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정원과 순천만, 도심을 아울렀던 박람회 폐막 이후 공간 활용과 도시계획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중심축으로 도시 전체에 문화와 애니메이션을 입혀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K-디즈니 구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노관규 시장 등 시 관계자들이 미국 방문길에 가장 먼저 찾은 곳도 세계적인 제작사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사람과 프로그램을 융합하는 구조적 환경, 예술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기부여 등 픽사의 성공 요인을 순천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도 놀라웠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함께 이 스튜디오를 만들 때 픽사의 예를 잘 살펴서 순천시가 생태도시에서 정원의 애니메이션을 더한 문화 콘텐츠 도시로 변화와 도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